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 대칭 이동이면 거리가 어때요? X축을 기점으로 같아야지 돼. 안 같으면 대칭 이동이 아니지, 그치? 네. 그리고 뭐야? 수직이어야 돼. 이 축과 X축에 대해서, 그치?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X, Y가 A, B에서 이렇게 뻗었을 때 거리가 어때? 같게끔 만들어주는 게 A, B의 대칭 이동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 점에서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점, 알겠지? 지 맘대로 A, B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 내분점? 그치. 몇 대 몇이야? 중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대 1로 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뭐 1,1이랑 2,3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를 A, B로 놨을 때 중점 A 플러스 1의 절반이 2가 될 거고요. B 플러스 1의 절반이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중점을 이용하는 거지 오히려.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1은 4가 될 거고 B 플러스 1은 6이 되면서 A는 3이 되고 B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뭐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형광펜 친 부분은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치?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 2번도 뭐라고 했냐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되면 x, y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x, y는 도형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도형을 나타내면 x좌표, y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여기 해당한 점좌표 다 찍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도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f 같은 경우엔 방정식, 무슨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어때? 임의의 점을 잡고 중점을 하면 돼요. 중점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중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똑같아. f1,1이 2,3으로 대칭 이동되면 f3,5가 난단 말이야. x에 뭐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고 y를 5 대입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밑에 예시가 있으면 예시 볼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없으면은 굳이 안 할게. 알겠지? 없으면 굳이 안 할게. 요런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볼 거고요. 147페이지 보시면 돼요. 147페이지 옆에만.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돼? 대칭 이동 수직 이등분선이랑 똑같다. 알겠지?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래.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대. 뭐 좌표든 도형이든 이 좌표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은 거야. 예시 한번 할게. 그냥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1,5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을 a, b를 뭔진 모르지만 이 직선 어때? 무조건 이등분 될 거고 수직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뭐야? A, B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점 좌표를 찾는 게 먼저겠지, 그치? 중점의 좌표를 찾아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라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니까 얘 중점이지? 이 중점은 어디로 지나니? 얘도 지나서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싶지만 그럴 이유 없이 멀쩡한 거 y는 x 플러스 1도 같이 지나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나 성립해? 성립한다. 관계식 하나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A와 B의 관계식이 나와야 뭐야?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은 기울기를 구할 때 이 기울기, 이거는 A, B 한 개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A, B로 있으니까 바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점을 대입하는 거 첫 번째랑 수직이니까 쓸 수 있는 거 뭐야? 얘 기울기 얼마니?
Y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 기울기 A-1분의 B-5가 얼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두 개의 식을 연립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포인트 뭐야? 중점. 이 진환의 대입. 기울기가 얘의 마이너스 1변의 대입.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봐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게 막 x 마이너스 얼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와. 알겠지? 그 그림으로 나오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면 되냐면요. 앞에 나오나? 앞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18이거든요. 자, 넘겨서 154페이지에 350번 한번 봅시다. 350번.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fx, y라는 게 지금 뭐야? 지금 는 0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라고 물었죠, 그쵸? 자, 350번 내용이요. 154페이지야. 네. 그럼 여기 뭐 해줘야 돼?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fx, y가 0일 때 이건 또 도형인 거야. 그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x축을 일단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줘야 돼요. 그쵸? 이 똑같은 도형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350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몇 개 나와. 근데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고 여기가 1,1이야. 그 다음에 2,2.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라는 거는 x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을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x축이 다 마이너스 1만큼 점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도형이지만 점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y라는 건 뭐야? 뭐에 대한 평행이동? x축에 대한 평행이동. 그래서 얘가 뭐야? 뒤집어져. 어디로 가겠니? 1이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요렇게 뒤집은 내용이 되겠어. x축은 기점 뒤집으라 했잖아, 그치? 대칭이동 뒤집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요.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 뭐 혹은 2,3에서 대칭이동 해서 똑같아. 알겠지? 점만 보고 그 다음에 도형을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y는 x 요거 볼게. y는 x의 대칭이동. y는 x가 역함수랑 똑같아. x, y 값이 다 바뀐 거랑 똑같아서 지금 여기 근데 여러분들 가장 보는 게 곡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곡선으로 보는 게 나오는데 왜냐면 y는 x는 도형 자체를 어떻게 놨냐면 여러분들 지금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은 없어. 그러니까 너네 역함수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함수와 무리함수인데 2차 함수는 안 돼. 무리함수 모르죠. 뒤에 배울 거니까. 그치? 그리고 1차 함수는 1차 함수밖에 안 나.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그래서 곡선으로 좀 나타낼 건데 이렇게 나타나면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y는 x의 기준으로 정확히 어때? 점은 똑같아져. 그래서 대칭이동이야. 이게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뒤집힌 함수.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얘가 거리가 어때? 같고요. 수직이 등분한다. y는 x도 마찬가지야. y는 x에서 직선에서 대칭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y는 x는 조금 쉬운 게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잖아. 여기 좌표를 알려면. 그치? 이 좌표는 되게 쉽다. y는 x는 만약 얘가 0,1이래. 얘 몇 콤마 몇일까? 1,0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왜 안 봐도 알지? 중점 안 구하고 지금 뭐 해줘? 지금 기울기도 안 구해졌어. 수직인 기울기도 안 구해졌어. 왜 알지? 역함수 관계. 역함수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 이동이 뭐야? x, y 값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뻗은 거리는 뭐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문제로 예제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예제도 뭐 몇 개 없어요. 예제 진짜 없고요. 저 딱 두 개 있네. 두 개.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두 개 나왔겠지, 그치?
한두 개만 좀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1을 첫 번째 148페이지.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2,1과 얼마야? 1,-1을 대칭 이동했대. 그러니까 얘에 대하여, 얘가 기준점인 거야. 얘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쵸? 같아야 되는 게 포인트야, 겠지?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야? A, B로 놓게 되면 얘의 중점이 어떻게 된다고? 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2분의 2는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얼마야? 1이야. 그럼 A는 얼마야? 4. B는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끝이야. 그럼 처음에 잡힌 거 하시오. 후했네?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6인데 얘를 2,3의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여기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뭘 봐야 돼요? 원의 방정식 도형이니까 도형을 다 봐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꼭지점 하나만 보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 꼭지점 보면 되고 얘는 뭘 보면 돼요? 원의 중심만 보면 돼요. 원의 중심이 바뀌면 모양이 바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3,2예요. 마이너스 3,2가 어디 2,3에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중점인 거니까 그냥 암산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고 여기 6이니까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거. 7,4 x-7 제곱 플러스 y-4 제곱은 6이다. 반지름 제곱이 6이죠? 그쵸? 네. 반지름 제곱 안 바뀔 거지? 뭐만 바뀌어? 원의 중심만 바뀐다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원의 중심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조금 집합할 때 좀 빨리 나간다 싶으면 이대로 이 속도로 그대로 갈 건데 좀 빨리 나간다 싶으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더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만 잘해도 여기는 좀 무난무난하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해볼 거고요. 결국 근데 330번 같이 봐봐. 330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이야. 대칭 이동했대. 뭘 대칭 이동해?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자,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애초에 꼭지점 좌표 나와 있고요. 그냥 대칭 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꼭지점 좌표를 하셔야지, 그치? 330번도 원의 방정식이면 점, 원 중심 아니면 꼭지점 좌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6번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있어. 요거는 뭐 해보셔야겠죠. 자, 근데 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6번에 2번 볼게. 그러니까 6번에 1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뭐 본다고 했어? 기울기. 중점이 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얼마?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배. 두 개 구하시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2번에 별표 한 개 치자. 유일하게 좀 어려워. 150페이지. 얘도 2번만. 2번에 뭐라고 했어? 도형의 방정식 밑줄을 좀 치시고요. 도형의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하면 돼? 이 좌표들을 x랑 y로 놔두라고 했어, 그치?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a, b라고 놓지 말고 x, y를 굳이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끝나. 사실 y는 2x 플러스 1에 x-3에 대칭 이동했대. 2x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x-3이 이렇게 있어. 여기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그치?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임의로 내가 설정하지도 말고 그냥 뭐 해주면 돼?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 여기. 아무거나 잡고 x, y라고 해주면 돼. 알겠죠? 내가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x, y라고 써.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주면 돼? 선분을 대칭 이동한 선분이 이어졌을 때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얘가 수직인 점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도 되고요. 안 잡아도 돼요.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근데 x, 잘 잡고 여기도 근데 좌표를 잡을 수가 없어 얘들아. 좌표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얘가 뭔지 모르는데 이 좌표를 임의로 잡아버리면 얘는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값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봐봐 0,1이라고 해볼게. 중점 구하는 거니까 나와 안 나와? 나와. 우리는 그걸 다 이어줘야 되잖아 그치? 싹 다 이어주는 건데 왜냐면 0,1이면 y는 여기 뭐야 x 뭐야 돼서 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중점 좌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고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뭘로 잡는다? x 다시 y 다시로 잡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대칭 이동될 수 있게 알겠지? 그래서 x랑 y의 관계식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 관계식이 어떻다고 똑같지? 중점 지나는 거. 이 중점이 어디도 지나? 이 선분도 지나네? 근데 기울기 수직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혹은 기울기 수직을 해도 돼. 알겠지? 그걸로 푸는 거니까요. 여기 한번 풀이 과정 파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중점,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다. 대신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x, y로 보시면 돼. 책 그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반대로 해서 뭐 상관없겠죠, 그쵸? 대칭이동점이라고 알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를 뭐에다 넣었어 지금? y는 x-3에 넣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x 마이너스 y는 x 다시 플러스 y 다시에 플러스 6이랴. 저는 좀 바뀌었으니까 얘 반대로 됐겠죠, 그쵸? 그래서 반대로 썼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직인 것도 또 했죠? 수직인 거 어떻게 써?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했더니 이게 뭐가 나온대? 기울기 수직인 걸로 나온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해봤더니 뭐가 나온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 뭐야? x 다시 y 다시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가 있다. 제가 이거거든요. 여기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집어넣으면 그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한 번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구하는 건 똑같은데 문자로만 나오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x, y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y를 어디가 지난다? 예비의 점이다. 자, x 다시 y 다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잘 봐, 여기 봐봐. 맨 밑에 보시면 연립하여 풀면 x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x 다시는, 그러니까 얘의 기준으로 x 다시는 얼마라는 식이 나올 거고 y 다시는 얼마라는 식이 나올 거야, 문자로.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넣어주면 돼. 알겠지? 아마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볼 거야. 334번이지? 아니, 332번 먼저 풀어봐. 332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되면 334번도 한번 해보자. 알겠지? 332번 먼저 해보세요.